네, 안녕하세요. 오픈 API 게이트웨이 with 클라우드 네이티브 게이트웨이 API 6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어 플랫폼 개발팀 장준영이고요. 같은 팀에 속한 최유진님과 함께 이번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11번가 오픈 API 시스템을 API 6라고 하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개선한 사례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세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번가 오픈 API 시스템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먼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기존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이후에 개선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 시스템의 구성과 개선점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내 개발자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가 오픈 API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번가에서는 셀러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셀러 대상의 API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셀러 API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총 662개 API를 서비스하고 있고, 그중에서 셀러용 API는 522개, 일반 고객용 API는 140개입니다. 평시에 2000 TPS 정도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도메인은 API 111ST co.kr과 대형 셀러용으로 API2 11ST co.k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 11번가의 오픈 API 센터 페이지에서 오픈 API 키를 발급받게 되고요. 이 키를 리퀘스트 헤더에 넣어서 오픈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네, 기존 시스템 현황입니다. 상용 환경에서 웹서버와 와스를 포함해서 총 119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단에는 웹서버가 있는데요. 이 웹서버는 요청 URI에 따라서 적절한 와스로 요청을 라우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베이스는 총 4개가 있고요. 기존에는 셀러 API 111ST만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업무 도메인별로 코드 베이스 분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용하는 기술 스택은 JDK 7 버전, 스프링 2.5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11번가 공통 도메인 자르 코드가 녹아있는 그런 역사가 깊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총 3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증 인가 로직이 중복된다는 점, 두 번째로 라우트 설정을 동적으로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로 로깅과 모니터링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증 인가 로직이 중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코드베이스에는 어스 API 인보커라고 하는 인증 인가를 담당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사용자 요청에 대해 총 10단계 정도의 그 복잡한 인증 인가 로직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왜 이 어스 API 인보커는 모든 코드베이스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셀러 API 11ST만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 업무 도메인별로 코드베이스와 와스 서버의 분리가 진행됐습니다. 코드베이스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증인가 로직에 대한 복제가 일어났고요. 그 결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코드베이스에 어스 API 인보커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한 번의 코드베이스 분리가 일어난다면 마찬가지로 인증인가 로직은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증인가 로직이 중복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각 개발팀은 인증인가 로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더라도 기존 레거시 인증 로직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신 기술 스택으로 개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인가 코드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인증인가 로직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인증인가 로직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코드베이스에 동일하게 반영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코드 중복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기술 스택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점은 라우트 설정을 동적으로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신규 바 서버가 추가되고 신규 라우트가 추가되는 경우
현재 시스템에서는 웹서버의 컨피그를 배포하고 재기동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정값이 변경될 때마다 웹서버를 재기동하는 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일관되지 않은 로깅과 모니터링 문제가 있습니다. 액세스 로그의 경우 로깅 로직을 업스트림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스트림 서버는 액세스 로그를 로깅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액세스 로그를 DB에 저장하다 보니 로그 검색이 어렵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의 경우도 업스트림 서버별로 분산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오픈 API 시스템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여태까지 살펴봤던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증 인가 로직의 중복을 제거하고 비즈니스 로직과의 강한 결합을 제거하는 것을 개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강한 결합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레거시 프로젝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검색과 API 모니터링이 쉬워지도록 개선하는 것을 개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네, 앞에서 설정한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저희가 구축한 신규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스템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인 AWS EKS 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로 아파치 API6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인증 인가를 담당하는 별도의 서비스인 오픈 API 어스를 구축했습니다. API6에서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서드파티와 연동이 가능했는데요. 덕분에 유레카, 프로메테우스 로키를 쉽게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앞단에 웹서버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네트워크 관련 이슈가 있어서 앞단에 웹서버를 두고 있지만 추후에는 곧바로 ALB를 통해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로 선택한 아파치 API6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PI6는 아파치 재단에서 개발한 동적 실시간 고성능 API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고성능이라는 점이 있고요. 풀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재기동 없이 동적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언어로 커스텀 플러그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SDK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API6는 쿠버네티스의 친화적인 게이트웨이답게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우트와 업스트림을 관리할 수 있는 API6 라우트와 API6 업스트림 등의 여러 가지 CRD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커스텀 리소스를 변경하게 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이를 감지해서 API6에 동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커스텀 리소스를 각 팀에서 YAML 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끔 모노 레포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스템에서 개선된 점은 인증 인가에 대한 처리, 서비스 디스커버리 연동, 동적인 라우트 설정, 그리고 로깅 모니터링 구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증 인가 처리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에서 인증 인가 처리가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복되는 코드를 오픈 API 어스라고 하는 별도의 인증 인가 서비스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API6에서는 포워드 어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은 인증 인가를 외부 서비스로 위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워드 어스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인증 인가 처리를 오픈 API 어스에서 처리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오픈 API 어스에서 인증 인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인증과 관련된 값들을 HTTP 헤더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업스트림 서버는 이 헤더에서 회원 번호 같은 인증 결과를 전달받아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업스트림 서버에서는 인증인가 로직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선점은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연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API6에서는 업스트림 서버를 추가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지정할 수도 있고, 도메인 이름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푸라는 서버가 유레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API6는 유레카에서 푸 앱의 인스턴스 정보를 읽어서 업스트림 서버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API를 푸 서버로 이관하는 경우에 쉽게 기존 레거시 API를 페이드아웃하고 신규 바인 API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개선점은 동적으로 라우트 설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웹서버에 컨피그 설정을 배포하고 웹서버를 재기동해 주어야 됐는데요. 신규 시스템에서는 재기동 필요 없이 변경된 설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PI6가 풀 다이나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기스로 관리되는 커스텀 리소스 YAML 파일을 수정하고 아르고시드를 통해 싱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바뀐 변경 사항을 API6에 동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깅과 모니터링에 대한 개선입니다. API6에서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와 로키 등의 모니터링 툴과도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매트릭을 수집하고 로키를 통해 액세스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그래파나를 통해 시각화하고 쿼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액세스 로그는 로키를 통해 저장되기 때문에 로그 QL로 다양한 조건을 사용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금 캡처된 화면을 보시면 호스트 URI 응답 코드를 라벨 필터로 넣어서 조회하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매트릭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API의 처리량, 그리고 응답 시간, 응답 코드 추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시스템에서 개선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팀에서 와닿으실 만한 내용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각 개발팀은 인증인가 로직을 알 필요가 없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거시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신규 프로젝트로 API를 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신 기술 스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우트 설정을 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깃을 통해 각 팀에서 담당하는 라우트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파나를 통해 액세스 로그를 쉽게 검색하고 API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유진님께서 개발자 가이드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준영님 발표에 이어서 API6를 통해 API를 이관하려는 팀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영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신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하면 인증 인가를 위해서 레거시 프로젝트에 남아있던 코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개별 서비스 팀에서는 두 종류의 API6 리소스를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API6 라우트, API6 업스트림 이렇게 두 종류의 리소스를 생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각 리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PI6 라우트입니다.
API6 라우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의 라우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라우트의 매칭 조건을 정의하고 호출할 업스트림을 설정하고 그리고 각 API별로 필요한 동작에 따라서 추가 플러그인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API6 업스트림 리소스입니다. 이 리소스는 라우트가 호출하는 백엔드를 나타내고요. 준영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유레카와 인터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레카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명 등록으로도 간단하게 업스트림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DNS나 쿠버네티스 서비스명으로도 API6 업스트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에서 제작한 커스텀 플러그인인 컨텐츠 타입 컨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발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픈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API가 응답 스펙으로 어플리케이션 XML에 캐릭터셋은 EUCKR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오픈 API 게이트웨이가 호출하는 업스트림에서는 응답으로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JSON에 캐릭터셋을 UTF-8로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레거시 프로젝트에서는 코드를 통해서 직접 인코딩과 응답 형식을 변환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인 API를 완전히 이관하게 됐을 때 셀러 API에 남아있던 이런 코드 변환을 위한 코드를 직접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개별 서비스 팀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컨텐츠 타입 컨버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컨텐츠 타입 컨버터 설정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 타입 컨버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 API의 스펙과 업스트림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타입이 다른 경우 컨텐츠 타입 컨버터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타입 컨버터는 앞서 설명드린 API6 업스트림 YAML 파일 내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플러그인 부분 내에 다음과 같이 바인 API 호출 시 사용할 accept 헤더를 설정하고 그리고 업스트림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변환할 형식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컨텐츠 타입 컨버터에서는 JSON을 XML로 변환하는 것과 JSON을 다른 형식의 JSON으로 변환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관에 관한 가이드는 저희 팀 위키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위키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